이틀 연속 상승을 한 뉴욕 증시. 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1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완만하고 조용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서 상승력은 이어갔지만 이날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슈 보기 전에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22%, 나스닥 지수가 0.1% 소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역시 0.17%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시죠. 장중 내내 상승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먼저 앞서 마감이 됐었던 유럽 증시 쪽에서는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 이슈가 다시금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 IMF 협상단이 그리스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브뤼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은 그리스 이슈보다는 지표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 초반에 지표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발표가 됐었던 주간 신규 실업 추상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4동, 2동 평균은 계속해서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은 지난주 건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였었는데요. 최근 지표 호조가 금리 인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용지표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다소 잠재됐다는데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했었고요. 이후에 반대로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는 또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었고요. 상승폭은 소폭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 완만하게 상승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0.22% 오르면서 18,040선을 하회한 39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시겠습니다. 이날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올랐지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날 국제유가가 다시금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에너지 섹터 하락이 지수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보다 조금 밀린 채 마감지였었고요. 0.17% 오른 2108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가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특히 장 초반에는요. 5,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소폭 되밀리면서 5,082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특히나 이렇다 할 호재는 없었던 가운데 이날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은 회복될 것이라는 데 힘은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슈들 외신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월가 전문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이 미국의 소비 경기 5월 들어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etail sales surge in May point to revived U.S.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5월의 소매 판매는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작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이 지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를 늘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서라도 전반적인 부문에서 소비 개선세가 포착됐다는 낙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자동차 판매는 전월 대비 2%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4월 수치였던 0.7% 증가보다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 프로모션 행사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1% 늘어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식료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도 1.4% 늘어났습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미국 담당 연구원은 소비자들의 지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소비자 펀더멘털 또한 견고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에 이어서 소비 지표까지 개선되면서 연준의 올해한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에는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5월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되면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이 GDP 성장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틀란타 여는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economy is growing 1.9% in quarter 2.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1.1%에서 1.9%로 거의 1%포인트 가깝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거의 2주일 만에 거의 1% 가깝게 수치가 올라간 것인데요. 특히 이에 대해서 이 5월 무역과 고용, 소매 또 서비스 등 모든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GDP가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투자은행 역시 GDP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골드만삭스를 살펴보시면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8%에서 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JP모건 역시 2분기 GDP 전망치를 2%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애틀랜타 연은이 지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지적하면서 2분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그리고 지수별 흐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 커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1개 종목이 가뿐하게 올라섰습니다. 9개 종목만이 소폭 내렸는데요. 이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탄력은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쪽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이날 헬스케어 섹터, 보험 섹터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 이상 올랐었고요. 트래블러스와 보잉, 나이키, JP모건 체이스 등 21개 종목이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쉐보론 텍사코, 엑손모빌, GE와 머크사, 애플, P&G 등 9개 종목은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 이상 오르면서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였습니다. 경기 방어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보험사인 트래블러스, 제조사인 보잉과 네트워킹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도 0.7%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도 상승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키는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와 2017년부터 8년까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쟁사인 아디다스를 제치고 이같이 스폰서로 채택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고요. 0.5% 상승에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확인해 보시면요.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등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으로 부진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IT 섹터도 함께 부진했는데요. 애플과 IBM 함께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전 섹터가 대체로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에너지 섹터만이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요. 0.4%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좋았던 쪽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유틸리티입니다. 0.8% 강하게 오름 시세가 나타났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경영진과 관련됐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21세기 폭스입니다. 이 언론 재벌, 미디어 황제라고 불리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 회장이 이 21세기 폭스 CEO 자리로부터 물러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남인 제임스 머독에게 경영진 이 사건을 물려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영 승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이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18% 오히려 소폭 되밀리면서 32달러 9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소식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딕 코스톨로 트위터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트위터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잭 도시가 트위터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외신들은 코스톨로의 사임 결정이 트위터의 성장 부진, 이 같은 이슈 속에서 1분기 매출까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이 소식이 발표됐었는데 정규장에서는 사실 0.03% 미미한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이 소식이 전
전해진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그 밖의 소식들 외신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도너츠 업체인 크리스피크림의 주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rispy Kreme surges most in 2 years as sales top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리스피의 이 전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5.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이 1.4%보다 3배 넘는 이 개선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기간 순익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의 이 전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24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2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크리스피 크림이 새로운 에스프레소와 또 스무디 음료를 출시하고 매장을 확대한 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분기 크리스피 크림은 매장 수를 17%나 늘려서 현재 미국 내 1,003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 내에서 건강식을 먹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도너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실적을 공개한 비슷한 기업인 던킨도너츠 역시 크로아상 도너츠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올해 들어 12%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적 개선 소식에 무려 14%나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모두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루퍼트 머독 뉴스코 회장이 21세기 폭스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들이 CEO 자리를 물려받게 되면서 머독 일가의 권력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upert Murdoch preparing to step down as CEO from 21st Century Fox.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 머독 회장은 곧 21세기 폭스 CEO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독 회장이 물러난 후에는 머독 회장의 차남인 이 제임스 머독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다만 머독 회장은 이 폭스와 뉴스코프의 회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는데요. 다만 명확한 승계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빠르면 올해 또 늦으면 내년 중에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음 21세기 폭스 이사회 회의에서 이번 건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올해로 84살인 머독 회장은 이전부터 뉴스코와 폭스의 경영 승계 계획을 진행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차남인 제임스는 공동 CEO로 승진된 바 있고 장남인 라클란 머독 역시 뉴스코와 폭스 두 회사의 비상임 공동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21세기 폭스의 주가는 0.09%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주요 소식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마감 상황도 아울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협상단이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장 막판에 상승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감도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24% 오름 시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6% 올랐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0.74% 오르면서 4,97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달러와 금값이 유가와 금값이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 하락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 넘게 밀리면서 60달러 77센트를 기록했고요. 금값은 온스당 0.5% 밀렸습니다. 1,180달러 선은 지지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밀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3달러 5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몇몇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날 지수가 0.06% 소폭 밀리면서 720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공포지수가 3% 가까이 밀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오르면서 630포인트 선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의 매파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60전 올랐고요. 1,108원 80전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강세 영향으로 0.3%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가 94.9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크게 내렸습니다. 2.3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시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이제 서울 중부지방의 비 소식은 오전에 이제 모두 다 그치고요. 이제 오후부터는 다시 좀 날씨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남부지방 같은 경우 불볕더위가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이슈 잠시 후에 2부 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